발표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토론자는 먼저 우리 김종환 세무사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김수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에 대한 연구이며 매각 증여 시 감면 추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지특법 제178조 추징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매각 증여의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상속, 합병 및 분할, 신탁에 대해 열거적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였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각 감면 목적에 맞는 개별 추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추징 규정을 다시 명시한 것이 중복입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중복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 추징에 관하여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운송사업자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 다른 고가의 물건과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각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였는데, 용어의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각 증여 등 또는 매각 증여 기타 처분이라는 법문을 대체하는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일반적 추징 규정에서 명시하는 매각 증여의 예외에 해당하여 일반 규정에 추징 배제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속, 그리고 합병 및 분할 등 기업 구조 거래, 그리고 신탁을 예외 범위로 두고 개별 규정의 입법 보완을 통해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법 제178조에서 명시하는 매각 증여의 범위에서 상속,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 조정 및 신탁은 위 범위에서 예외로 보아 일반 규정에 추징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상속은 세법에서도 양도나 증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 행해지는 매각 증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법 178조에서 명시하는 매각 증여 개념에 예외로 두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 조정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적격 합병 요건을 갖췄다면 정상적인 기업 구조 개편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과 추징에 대하여 이미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 등에서 따로 명시하는 등 개별적 추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의 매각 증여의 거래 범위에 예외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인데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특수한 계약에 의해서 특정 자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그리고 관리, 처분, 운용에 대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관계로서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의 유권 해석이 달랐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은 주로 신탁을 매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에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신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등 신탁은 행안부와 심판원의 해석이 상이하였습니다. 저도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심판원의 결정과 같이 신탁은 그 실질과 그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각 증여와는 다른 성격, 실질이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증여의 범위에서 예외로 두자는 발제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제자님의 연구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최근 실무를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기업 구조 조정 중에 완전 모자법인간 합병 시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배제 규정에 대하여 실무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간략히 소개 드린 후 발제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겪었던 이 실무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인데요. 해당 법인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법인, 이하 갑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합병법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을법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피합병 법인인데 이 두 법인이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법인의 합병 시 갑법인은 합병법인이고 을법인은 이제 피합병 법인이 되는 형식이고 갑법인은 이제 을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로서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합병은 적격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를 인정받아 피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였고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여 3년 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수가 감소하거나 근로자 수가 감소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받으나 본 합병은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에 의해 합병법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규정하듯이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으로 인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특례를 명시하였고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쟁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 시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의 단서 규정과 같이 단서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 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고요. 이제 44조 제3항의 내용이 완전 모자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서 규정과 같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특법 제178조와 같이 추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은 그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에 그 감면 배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적격 합병 및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 등 합병의 전반적인 내용은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적격 합병 과세 특례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또한 법인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특법 제57조의 2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서 명시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세법에 의한 합병에 대해 지특법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또한 법인세법 사후관리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듯이 지특법 제57조의 2에 의한 취득세율 50% 감면의 규정 또한 법인세법 사후관리를 준용하여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쟁점에 관하여 합병법인인 충남 아산시와 피합병법인인 부산시청 세정과에 각각 이제 서면 질의를 하였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상이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선 피합병법인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청 세정과에서는 엄격 해석을 얘기하였고요. 그래서 엄격 해석으로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에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의 경우 사후관리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후관리 요건을 다른 적격 합병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병법인이었던 아산시청 세무과에서는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 100% 주식을 소유한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에는 적격 합병으로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에는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 시 사후관리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지특법 제57조의 2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지자체 해석이 상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합병법인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청 세정과의 해석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완전 모자법인 간 합병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배제에 관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뭐 단서 규정이 추가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지특법 제178조의 일반 규정을 준용한다 등의 이제 단서 규정이 추가되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우선 매각 증여의 범위에서 예외로 보는 신탁에 대해 행안부와 심판원의 유권 해석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심판원에서는 신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질에 따라 매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고, 하지만 반대로 행안부에서는 신탁은 이제 매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님께서는 신탁을 매각 증여와는 달리 보는 이제 심판원의 해석과 같은 의견이셨는데, 행안부가 신탁을 소유권 이전의 예외 사유로 보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뒤에 이 토론자이신 신철 세무사도 이제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회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아까 말씀드린 모자법인 간의 합병 시 사후관리 배제에 대한 규정이 지특법 제57조의 2에서는 따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관할 지자체의 유권 해석이 상이하기도 하였지만 해당 사후관리 배제에 대한 지특법 규정이 개별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동법 178조 추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은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 시 사후관리를 준용하여 사후관리 배제를 준용하여 이것도 사후관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은 다른 의견으로 부산시 세정과와 같이 엄격 해석으로 사후관리를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님의 발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환 세무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종환 세무사님께서는 우리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 요약해 주시고 또 본인이 겪었던 실무 사례를 예로 들어서 관련된 의견을 우리 발제자님께 여쭈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따 토론자 마저 다 토론하고 나서 한 번에 대답하시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토론자이신 우리 신철 세무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김수 센터장님 발표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김종환 세무사님의 토론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에 대한 보완 규정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국세에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해보고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김종환 세무사님께서 쟁점은 다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제 토론 주제 토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감면 정책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세 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로부터는 조세 저항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감면 정책을 조금 완화하겠다, 그리고 법인세율도 조금 낮추는 제도를 세법 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제도가 감면이라면은 감면 정책을 없애기보다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엄격한 심사 제도를 통해서 또는 감면을 관리를 조금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발제자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저희 질문을 그리고 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적 추진 규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특법의 감면 규정은 1절에서 8절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감면 규정은 80여 개 정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추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57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추진 규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 추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과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지특법 178조라면은 만약 이 입법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충성을 지닌 일반적 추진 규정인 지특법 178조는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별 추진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추진 요건 세 가지가 크게 존재를 하고 178조의 추진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별 추진 요건은 178조의 일반적 추진 규정과 거의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수익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익 사업에 사용했을 경우에 추징하는 요건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추진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178조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현행 지특법에서는 개별 감면 규정에 추징이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 추징 규정인 178조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때는 부동산이라는 제한적인 과세 물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취득세에 대해서만 추징 규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규정에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반해서 감면 대상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추징 규정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78조에 아까 법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추징해야 되는 이유하고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규정에 적용되는 감면 조문을 또 그 아래에 단서 조항으로 명시해 두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개별 감면 규정을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보고는 있겠지만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납세자의 경우라면 이 178조의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78조에서 규정에 적용되는 감면 조문을 명시해 준다면 조금 더 그런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발표문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고액이고 투기 목적이라는 걸로 악용될 수 있다면은 그 부동산 이외에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고가의 과세 물건을 편입하는 것이 행정 소요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전체 과세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 외 고가 자산이라든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세수를 좀 더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행 그 우리나라의 그 감면 규정, 취득세 감면은 사실상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감면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추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선감면 후관리 방식을 취하고 선관리 후감면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달리 관리를 하고 후에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의 사례를 비교를 해본다면 사전에 감면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것과 사전에 관리를 해서 엄격하게 선정한 납세자의 하나에 감면을 해주는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각 증여 개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매각과 증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정의는 하고 있는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특법상 감면 규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50개 정도의 조문에서 아까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분의 개념을 도입을 했다가 이게 또 모호한 개념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매각 증여의 개념을 사용하게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매각과 증여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는 했으나, 대법원은 소유자의 지위가 변경된 이전 행위라고 전제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매각 증여의 정의 규정을 법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또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요 시행 일자를 대부분은 작년 말에 법에 명시를 해서 개정을 통해서 했으면은 아마 올해부터 적용을 정상적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올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각증여의 개념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안으로 정의 규정의 도입과 개별 추진 규정의 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2023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의 이전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함으로써 무한한 개념의 확장은 조금 줄여놓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도입된 정의 규정의 개념이 개별 추진 규정의 법문 수정 방식과에 따라서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방식이 조금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추진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매각 증여 등 또는 매각 증여 외 기타 처분이라는 명칭으로 모든 조문을 개정을 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각 증여의 예외 범위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합병 분할이나 신탁과는 달리 상속은 제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센터장님하고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합병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김정은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적격 합병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은 법인세법에서도 과세 이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과세 금액 자체를 다르게 보아서
과세 금액, 과세 표준 자체를 줄여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렇듯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구조 개편이라면은 기업의 영속성, 계속성을 유지를 하면서 단순히 소유자가 바뀐다는 그런 기업 구조 개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은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병으로 인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추징 사유인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의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 다르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특법 57조 2에 해당하는 적격합병이나 분할 등의 기업 구조 개편을 통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신탁은 김정환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위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뭐 관리, 처분, 그리고 운영, 개발 그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법률 관계로 묶어놓은 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취득세 추징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신탁은 개발, 담보, 관리, 처분 신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신탁 계약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은 무조건 이전이 되고, 이게 지특법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 추징 사유인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행안부랑 조세심판원 간의 해석에는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다른 연구 자료에서 좀 알아봤는데,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나 조세심판원 결과에서도, 심판원 사례에서도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조심 2014-G1352 판결이었는데, 신탁계약에 의해서 재산권이 수탁자로 이전이 된 경우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이전이 될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특법상의 매각이나 증여의 의미는 민법이나 기타 일반 법률에 의해 사전적 의미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 등을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또 다른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담보신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담보신탁은 사실상 근저당 설정과 유사하고 신탁 보수는 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매각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했으며, 그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주가 부동산의 분양 관리를 위해서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그리고 신탁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유는 이 소유권 이전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주택에 담보된 우선 수익자들에 대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 두 유관 기관이 해석이 다른 이유가 단순히 사실관계가 다른 케이스의 차이로 인한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정환 세무사님께서 그 합병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사례가 합병은 아닌데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금의 현재 취득세 감면 제도, 우리나라 취득세 감면 제도에 비추어 보면은 일단 감면 신청을 해놓고 사후 관리가 지날 때까지는 조금은 마음 졸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제도가 없어져서 해당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감면 제도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서 납세자로 하여금 조금은 더 혼란이 줄어드는 그런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철 세무사님께서도 우리 그 개별적인 감면 추징 조항이 아닌 이렇게 포괄적으로 감면 추징 조항을 만들어 놓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납세자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외에 고가 자산 등에 대해서도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지, 또 감면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한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사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이 어떤지 효율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매각 증여의 정의 개념이 이제 개별 규정의 법문 수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매각 증여 예외 범위와 관련한 상속 합병 신탁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 이게 토론자 두 분의 토론 내용은 다 들었는데요. 우리 그 발제자의 종합 얘기를 듣기 전에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주요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토론자와 플로어의 질문들 다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연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뭐 저희 지방세 연구원 어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완전 무자 법인 간의 합병, 적격 합병을 같이 보는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그래서 적격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많이 갈릴 필요가 없이 논리적으로나 그간의 과세 체계로 보나 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논리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입법에 명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유권 해석이나 운영 예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입법을 통해서 명확히 하면 좋겠지만 나는 그것은 난 또 과다 입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납세자의 편의성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과세의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좀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건 거의 이제 논의 여지가 많지 않고 논리적으로 거의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관 기관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확립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이외의 자산이 더 확대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과세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외에도 여러 고가 자산에 대해 모두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면 과세가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정력의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있는 부동산의 사후 관리도 일선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 업무가 너무 힘들고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이걸 더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용 대비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외와의 비교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증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도라는 게 사전이나 사후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감면 자체의 총량이 다릅니다. 즉 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을 주로 사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감면 제도 자체가 우리보다 굉장히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사후 결정보다는 감면 자체 총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행정 비교의 단순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법과의 비교보다는 우리 체계 내에서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 규정 말씀인데요. 일단 정의 규정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 입법 기술적으로는 사실 정의 규정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 규정 자체가 아니라 정의 규정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언어로 잘 누가 봐도 잘 들어가 있는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보완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발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행안부와 조심의 태도가
신탁에서 다르다라고 보기보다는 개개 사안에서 좀 다른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거는 현재로서는 이 정의정 들으면서 개개의 예외 사유를 입법화 지금 단계를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았다를 현재 입장에서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합병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탁이라는 외형보다는 그 신탁 여러 종류 내에서 실질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예외의 범위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를 판단하는 것이 향후 입법화에 대해서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급한 입법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판례 축척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지방직특법 제 178조의 내용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발제되고 토론된 내용들이 우리 이제 직특법 또는 지방세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우리 발제자, 토론자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